현장에서 두 분을 이제 모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역의 현안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건지 그것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선배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김남철 선생님은 전교조의 상근으로 계시고 네.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 계십니다. 네. 지금 오늘 주제가 수능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데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학생들은 그냥 혼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자기가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 수험생이잖아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능이 쉬워질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엄청난 혼란에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평가원장이 사임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교육부 국장이 교체를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은 기간은 5달밖에 안 되는데 수능이 어떻게 나올까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고, 사교육에서는 야 이제 킬러 문항 없어지면 준 킬러 문항이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계속해서 불안감 만들고 있으니까 하여간 멘붕입니다. 멘붕. 네. 근데 김남철 선생님, 예. 킬러는 뭐고 준킬러는 뭐죠?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우지를 않아서. 있을 수 없는 용어인데, 그냥 학원가에서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좀 어렵게 낸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학원가에서 킬러란 말이 굉장히 폭력적이죠. 죽인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말들이 이렇게 그 언어처럼 사용이 됐는데,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초고난이도 문제를 그냥 언어처럼 썼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대통령이 갑자기 킬러 문항 언급하면서 이제 또 일부 또 메이저 신문들이 언급하면서 이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쓴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급부상 온 용어인데 시정돼야 할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교육계에서 마케팅 용어로 쓰던, 그러니까 또 사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화장품 같은 데에도 킬러 뭐 이런 거 많이 붙이거든요. 마케팅적인 용어입니다. 지금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입시는 최고점, 우리가 말한 승자 독식사에서 입시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렇게 고별을 해야 되니까 최상위 학생들 골라내는 것은 평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교육이 치고 돌아서 거대한 시장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아주 극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 말씀 보태면,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랑 말씀은 안 되지만 하여간 킬러 문항이란 문제, 초고난도 문제 없애는 것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이고 없어져야 돼요. 지금 저는 이제 영어 선생이니까 그 영어 시험지를 보잖아요. 제가 영어 전공인데도 이런 수준의 글을 읽을 일이 있을까 싶은 것들이 나와요. 왜 나와야 돼? 라고 물어보면 줄을 세워야 되니까. 누가 의대 갈래? 누가 서울대 갈래? 줄 세우려면 한도 없이 어려운 문제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줄 세우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줄 세우기로 가는 순간 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려면 사교육 받아야 되고 대치동 학원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무한 경쟁을 놓고 가는 거죠.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그러면 좋은 일을 한 건가요? 좋다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한 거는 그 일정 우리가 그 수능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죠. 인정이나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것도 건드는 방식이 상당히 조심해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건드는 방식이 일방적으로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또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원래 수능은 예고제거든요. 4년 전에 예고되고 이미 2023년도 24학년도 입시거든요.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혼란이 된 것 같고, 또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서는 대다수 학생들은 무심합니다. 왜냐하면 강주 전남 지역에서 수능으로 가는 학생들은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또 엄밀하게 보면 지금 킬러 문제도 영어는 이미 자격조사가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인데, 특히 수리에서 뭐 두산 문제, 세 문제를 이제 전혀 학생이 풀 수 없는 문제, 뭐 난이도에서 이렇게 통과율이 뭐 15% 정도 내에서 낸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지금 어려워진 게 언어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하는 문해력인데 요새 아이들이 문해는 못, 거기에서도 꼭 비비를 꼬는 문제 이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문제가 되는 건, 그런 문제는 분명히 시정돼야 된다. 그걸 현장에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서 과도하게 사교육 간 거는 빨리 개선이 되고 현장에서 공교육을 통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늘 주장했던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프지만 또 잘못 건든 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생각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지금 한참 저도 육모라는 단어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6월 모의고사네요, 그게. 네, 6월 모의고사. 육모를 치르고 난 이 시점에 대통령이 왜 직접 언급을 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할 단계가 아닌 시간이라 할까?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박세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의 채점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뭐 어려웠다, 쉬웠다, 이 기타 등등의 이 평가는 그러니까 가채점 주로 사교육 기관이 하죠. 그 가채점 결과에 따른 거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킬러 문항이 촉발이 됐다. 약간 지금 결과를 보기 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지 이제 큰 문제는 왜 꼭 지금이어야 될까? 물론 이게 킬러 문항이라는 게 핫 이슈가 된 건 참 어떻게 보면 논의가 많이 생겼으니까 좋은 계기입니다만은 왜 꼭 지금? 애들은 지금 1학기가 끝났단 말이죠. 제가 학교 이제 저는 교사니까 1학기가 끝난다는 거는 이제 수시가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 성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수능까지 흔들려 버리면 애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는 그러면 수시에 올인해야 돼? 엄청난 압박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꼭 이랬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좀 있는 거죠. 그 점은 저도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한 과목에서 우가 나오니까 어느 부분을 딱 포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은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벌써 저렇게 판단을 하는데 방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난 시점은 대학 입시의 어떤 방향에서 결판이 나버리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도 보니까 그때 저희 딸아이가 고민하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근데 사실은 아까 김단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초상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카이 뭐 기타 등등의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수능이냐 내신이냐 이걸 머리 아프게 고민하는 거지. 나머지 학생들 대다수의 학생들은 거의 다 수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논의 자체가 상위권만을 위한 논의인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박세별 선생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네. 대통령은 이번 발언 안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는 학생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대다수 학생들이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입시 제도 위에서 대학을 가지 않고 또 대학을 포기하고 하는 공교육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다 놔둬버리고 특정 어느 일정 계층 이상에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전국 이슈화를 시켜버렸다고 한다면 그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은 지극히 잘못된 거고요.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수능은 예고제인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고 설령 그것이 문제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이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문제도 그냥 하루아침에 내는 문제가 아니고 이 수능 문제가 93년부터 있어 올해 30년째 진행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었던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이게 이런 발언으로 해서 이게 바짝 엎드리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분노스러운 게 교육과정에 5개월 놔두고 그만두는. 근데 국장을 경기라는 방식.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교육부 장관이라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우왕좌왕하다가 공교육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완전 교육 훼손시키는. 이미 이조 장관은 이명박 정권 때도 우리 교육을 이렇게 파탄시켰던 사람으로 함량 미달, 무능으로 찍혔던 인물이 이번에 역실이 전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장에서는 가르치는 지도교사도 그리고 학생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모든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한테는 정말 어수선 혼란을 줄 수밖에 없지요. 오늘 지금 저희가 나누어야 될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받아들인 이 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시스템의 붕괴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누군가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원은 독립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정부 소속 기관이 예, 예. 아니라 별도로 이제 정부 재원을 받았지만은 교육부하고도 별도로 움직이는 협조 관계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관계이고, 그리고 또 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동치는 걸 막기 위해서 4년 예고제예요. 4년 전에 다 정해놓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5개월 남은 거를 지금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니까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기구가 생겼잖아요. 예. 그럼 이제 거기에서 수기를 거치고 사회적 논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킬러 문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능 5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지시사항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건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2시인가요? 오늘 날짜로 오늘 26일이죠. 예, 예. 그동안 3년간 나왔던 수능 모의평가 문제들 중에 킬러 문항을 공개를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풀어가지고 진학했던 학생들은 뭔가 대학교를 잘못 간 건가요? 우리가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국가에서 잘못했던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문제들을 보면서 실은 다 교과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뭐 국어과는 아닙니다만은 국어의 독서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 성취 기준을 보면 분야에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평가 제재로 한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융합 지문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수능이 다 끝나고 3년 내내 평가원장이 나와가지고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히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학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지나고 나서 3년치 다 틀린 것들 오늘 발표를 했다는 거는 이 과거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번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또 몰랐던 사실 하나가, 이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서 출제위원들이 상당수가 출제를 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100명이 넘는 숫자가 그 문제 만드는 것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만들어서 하는 그 문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내놓으라 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낸 문제들인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매도당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총괄하는 기구인데요. 이제 예전에는 주로 교수들이 출제를 많이 했다가 지금은 현장 교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교과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과에 출제위원이 있고 검토위원이 있고 그 인원만 해서 100명이 넘고요. 또 그걸 지키는 보안요원이 있고 관리요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주 이게 국가적 행사입니다. 수능은.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하다가 보니까 변별력이라는 이유로 난이도가 높아졌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요새는 킬러라고 해야 되는 물수능, 불수능. 좀 만점이 네. 많이 나오면 물수능. 네,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렵게는 불수능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낯섰던 얘기인데, 쉽게 나오니까 변별력이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의치대를 가는 아주 상위권 학생들은 뭔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하기 좋은 것이 수리탐구예요. 소위 말하는 수학 과목.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 것은 사실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게 좀 노골화된 게 또 역설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우리가 많은 18년, 19년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예. 그 전에 있기는 있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좀 대학 교수들도 못 푸는 문제다. 한덕수 총리가 자기도 못 풀겠단 말이, 근데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순전히 그 국수수 상위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고, 또 지역으로 보면 강남, 또 학교로 보면 아주 상위권 학교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 왔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공교육에도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사교육으로 갔다. 근데 들리는 말을 하면 우리 이제 사교육 예산이 26조? 장기 23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다는 게 보고가 됐대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 쉽게 말하면 불수능이 문제 수리해서 좀 쉽게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말하는 게 그러잖아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내라. 근데 이미 교육과정이 다 문제 낸 겁니다. 언론들은 또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문제까지 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장에 계시니까 학교는 일단 놔두더라도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박세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에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칼럼을 쓰면서 진짜 마지막 문장 좀 고심을 해가지고 쓴 문장이 있습니다. 수레바퀴 말려 들어가가지고 바퀴살 하나를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레바퀴를 부셔버려야 한다. 아, 그게 네. 제 수능이 따뜻한 아이스 커피라고 네, 했던 네. 그 칼럼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수능을 쉽게 내면 좋아요. 좋아. 쉽게 내면 그러면 또 변별력이 없다고 문제죠. 어렵게 내면 어렵다고 사교육만 해서 문제죠. 이게 다 뭐냐 하면은 궁극적인 문제는 학별 서열이거든요. 수능이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대학교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냐? 요것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대학교 가는 게 내가 원하는 전공을 찾아가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는 내가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간판을 달았어가 나의 소득, 나의 지위, 그리고 남들의 시선까지 전부 다 결정하는 온 일가 친척이 플랜카드 붙이고 누구 장남 서울대 이런 사회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서는 이건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렵냐, 쉽냐, 누구한테 유리하냐, 누구한테 불리하냐, 이 수레바퀴는 영원히 돌고 있는 겁니다. 이 수레바퀴를 그냥 부셔버려야 돼요. 즉 학벌 서열이 사회적으로 타파가 되어야 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학력고사 때 똑같은 논쟁 지금 수능 또 하고 있고 수능 30년 되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학벌 사회 문제고요. 이 또 학벌 사회 문제를 우리가 지방하고 같이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서남대가 폐교하면서 남원 인구 완전히 지금 소멸을 해버렸죠. 지방대학이 소멸한다는 거는 그 지방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지금 수도권은 완전히 팽창, 무한 팽창, 이제 경기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 학벌사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학벌사회 피라미드 이거 자체를 부수지 않고서는, 이게 없어지지 않고서는, 똑같은 이야기 우리는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논의가 나왔을 때 수레바퀴를 부셔버려야 된다. 네, 저 갑자기 눈이 커졌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갑자기. 너무 어렵네, 의유적인 표현이. 너무 골치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박세별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올해 수능을 겨냥해서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서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내놓아야 되는데, 전교조 왜 수능이 이 지경이 올 때까지 놔두고 계셨습니까? 예, 배 아픈 지적인데 놔둔 건 아니고 아주 처절하게 치열하게 저도 말씀을 치열하게 해왔는데 사실은 이 입시 문제나 수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알고 작년에도 4월 달에 이 토론을 했어요. 그때 청소년들을 데려다 놓고 이구동성으로 이 수능은 빨리 폐지되거나 자격고사화 돼야 된다. 그 큰 질문이 30년 동안 정교조가 왜 이거 바꾸지 못했냐. 이게 당연하지 않게 만들어준 건 정교조예요. 왜 모든 학생이 앉아가지고 야자를 10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전엔 물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정교조가 있어가지고 이런 물음표 자체가 생긴 거고, 최근에 2023년 광주시민 의식조사라고 KBS에서 했어요. 당신의 귀하의 자녀가 강제 야간 자습 활동하는 거에 동의하느냐? 광주 시민 90%가 싫다 그랬어요. 설마? 네, 진짜입니다. 진짜 싫다 그랬어요. 우리 자식이 강제로 앉아가지고 야제하는 거 싫어. 예전에는 다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앉혀가지고 막 공부 강제로 시키고 야 너네 서울대 가야 돼 이러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시민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로 물어보면. 그거의 역할에 지대한 역할에 정교조가 있었고, 저도 교사로서 너 야자할 거냐 물어봤던 그 교사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사로 바뀐 것도 정교조가 있었고, 이게 정교조의 저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근데 이거 중요한 얘기를 못했어요. KBS에서 그렇게 90%가 싫다는데 지금 광주광역시 2023년 강제야자 다시 부활했어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이 이렇게 정권이 바뀐다는 이유 하나로 와르르 무너지는 건데, 이 사실은 교육적인 문제만이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쨌든 교육은 절망 끝에 부른 희망의 노래라고.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잘한 정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문재인 정권이 교육 문제 잘했냐 물어보세요. 못했어요. 지금 정시 40% 그러니까 수능 전형 40%로 늘리겠다 이거 문재인 정권 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권, 전 정권, 전전 정권, 전전 정권 하여간 모든 정권은
교육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또는 어떤 이익 집단을 움직일 수 있는가? 요거의 도구로 봤지 교육 그 자체로 보는 정권은 유사일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능과 대입에 관해서는 더더욱 모든 정권들이 정치권 표심과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거는 지금 뭐 현 정권 문제가 아니고 전 정권 문제 마찬가지였고 자꾸 이 정치 박세별 선생님 말씀이나 김남철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다시 또 되풀이해서 두 분께 여쭤봅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허약한 사회였나? 네. 누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 교육부와 주요 기관들은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건 아닌 것 같다가 대다수 몸살을 잘못하면 언제 골로 갈지 모른다 표현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문제는 분명히 수능은 원래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고 대학 수학 능력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 수학 능력 시험이 입시를 변했냐면 대학이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대학이 하루빨리 입시는 대학이 책임져요. 우리는 기본교육을 하면 각자 대학에서 맞게 뽑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야. 대학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들이고 밥상에 숟가락 올린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 임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초중고 교육에다 맡겨놓고 그것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이제 굳이 해결적 현실에서는 대학이 무상화되고 평준화되면 됩니다.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또 미래 세대들을 잘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대학을 무상화 평준화하면 그런 모델 케이스가 많거든요. 뭐 프랑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령 많이 다녀왔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 손 안 대지 않고 가면수도 피라미드 진짜 스스로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뭐 저도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지만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 지방에 있는 대학은 중화가 완전히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의치돼 이런 식의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는 놔두고 이런 그 제도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더 이상 개선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히 수능 시험은 자격고사화되고 공교육의 정상활동이 대학 예천 대학교에 책임지고 대학에서는 무상화 평준화를 통해서 근데 그것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만면통치약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지금에서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세별 스님, 누구보다도 지금 제일 걱정이 많은 분들은 학부형들일 거예요. 올해 대학을 가야 되니까. 또 성적이 또 어중간한 시점에 있으면 혹시 학부형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학부모님들은 그저 아이가 하는 대로 응원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학생들한테 저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건 학생이니까. 학생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가 깨달음을 얻고 이거 너무 재밌어 하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어려운 수학 문제 풀었고 그걸 맞아가지고 내가 이 방법을 알았구나. 진짜 즐겁구나. 이 깨달음의 즐거움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풀면서 나 이거 올려야지 등급 하나 올라가는데 진짜 괴로워 죽겠네. 미치겠네. 이렇게 공부하면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교육 가르침 그리고 깨달음의 본연으로 가서 그 자세로 공부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킬러고 뭐고 간에. 진짜 선생님 같은 킬러 진짜 선생님 같은 말씀만 하신다. 대학 가면 그것도 정확한 시간이에요. 전남대학교 지병문 총장님 똑같아. 그 뭐냐면 내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정동영 씨하고 이명박이 붙었을 때요. 내가 민주당의 이 교육정책을 내가 전부 총괄할 때인데 그때 내가 두 가지 공약을 내세요. 두 가지 공약을. 그 중에 하나가 수능을 합불로 한다. 자격고사로 한다. 그건 정동영 후보나 당이 그걸 받아줬어요. 두 번째 것이 내가 2007년에 내놓은 것이 2007년에 국립대학을 무상화한다. 그것을 정동영 대선 공약으로 내자. 형님 어쩌고 대학을 무상으로 했잖아.
너고는 얘기 안 한다고. 근데 하여간 그건 못했어요. 공약화를 못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사립까지 손대라고 붙잡으니까 여기서 국립부터. 국립을 무상화했는데 근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씨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해요. 국립대학을 무상화하자. 이거 돈 2조를 집어넣으면 끝나는